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 후반에 동아프리카에서 2차에 걸쳐서 발생한 사막 메뚜기떼로 인하여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등지에서 농작물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런 영향으로 발생지인 동아프리카 중심으로 현재 3,500만 명가량이 식량난에 빠질 것이라고 합니다. 메뚜기떼들은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중동을 거쳐 남아시아, 즉 파키스탄, 인도에까지 도달했다고 합니다. 현재 메뚜기떼의 대부분은 인도와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계속 새를 불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국 당국도 이러한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동아프리카에서 또다시 제3파의 메뚜기떼가 창궐할 수도 있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지지통신의 6월 20일자 기사를 소개해드리고 또 이 기사에 대한 일본 반응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뚜기떼 창궐이 계속된다. 수십억 마리 부화, 동아프리카의 제3파인가? 심각한 메뚜기 피해가 덮친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새로이 수십억 마리나 되는 메뚜기가 부화할 것으로 보여져 메뚜기 습격의 제3파에 대비하고 있다. 호우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 의해 이 지역은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식량 공급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되고 있다. 동아프리카에서는 2019년 후반 이후 기록적인 메뚜기가 창궐했다. 메뚜기의 번식에 적합한 기상 조건이 중첩이 된 것이 메뚜기 번식에 박차를 가하였다. 살충제를 사용하여 일제히 제거 작업을 실시했지만 새로이 엄청난 메뚜기떼가 날아들고 있다. 국제구제위원회는 이번 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아프리카 뿔이라고 불리우는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동아프리카에 걸쳐서 수만 헥타르의 경지나 목초지가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고 하며 소규모의 메뚜기 떼라고 해도 하루 약 3만 5천 명분에 상당하는 식재료를 먹어치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 공동체인 정부 간 개발기구 IGAD가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에티오피아에서는 금년 1, 4월 130만 헥타르의 목초지와 20만 헥타르에 가까운 농경지가 메뚜기 피해를 입어 곡물 35만 톤이 소실되었다. 그렇지만 신종 바이러스의 유행이 현지 조사에 방해가 되고 있어 메뚜기떼 습격의 제1파와 제2파에 대응하는 이 잠정 추계에는 피해의 전체 상황이 충분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 IGAD의 기상감시 프로그램인 ICPAC의 케네스 무왕기 씨는 추가적인 숫자가 입수되면 어떨 줄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의 잠정 추계로는 경지가 가장 피해를 입은 것은 틀림없이 에티오피아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다. 다음으로는 소말리아다 라고 말했다. 케냐에서는 최근 수개월간 호우와 홍수가 연이어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나왔고 소말리아에서도 2월에 메뚜기떼 피해가 발생하여 이미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동아프리카 지역에 인접하는 탄자니아나 루안다, 부룬디는 메뚜기떼의 피해를 모면하고는 있지만 메뚜기떼는 수십억 마리부터 거대한 무리를 형성하여 하루에 150km를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가 없는 처지다. 다만 세계은행은 5월 기아에 취약한 동아시아의 나라들에 대한 메뚜기떼 대책 지원으로서 5억 달러, 원화 약 5,500억 규모의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3개월마다 20배로 개체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한 메뚜기떼를 일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2월 이후는 살충제의 살포 작전이 전개되고 있다.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의 전문가이고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를 거점으로 하는 시릴 페르난드 씨는 1월부터 3월 중순에 걸쳐서 동지역의 약 40만 헥타르가 통제하에 있었다. 우리들은 메뚜기떼 4천억 마리가 제거되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말리아 등 일부 지역에는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개체수를 추정할 수 없지만 그 개체수가 대폭으로 줄은 것은 알 수가 있다고 말했다. 출애굽기에 10개의 재해 안에도 메뚜기의 피해가 있네요. 인간의 힘으로는 저항할 수 없는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수준의 위협이었을 것 같아요. 옛날부터 메뚜기 피해는 몇 년에 걸쳐 몇 세대의 메뚜기가 이동한다고 들었습니다. 나 있는 모든 식물, 작물을 모조리 먹어 치울 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먹어서 황폐화시키고 또 그 분뇨가 피해를 입힙니다. 살충제도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체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고 포식자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정도의 개체수의 폭력을 휘두릅니다. 다수의 메뚜기가 다수의 메뚜기를 생산해내는 악순환입니다. 일본에서는 거의 발생하기는 어렵겠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는 기아의 원인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천재입니다. 만약 일본에 들어온다면 하는 얘기도 있지만 일본까지 들어온다고 해도 추위에 약해서 일본의 겨울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유일한 구제책이라네요. 그렇지만 붉은등 독거미도 겨울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살아남았지 않았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마스크 확보에 곤란함에서 배웠으면 한다. 세계가 식량난이 온다면 수입에 의지하는 일본은 어떻게 되는 걸까? 자금률의 향상과 비축은 필요하다. 홋카이도는 처음으로 외국의 수자원을 마구 팔아 넘기고 있지만 식재료와 물은 인간에게 있어서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생명선이다. 수자원을 중국이 매점하고 있다. 장래에 수자원이 중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모두 코로나에 매몰되어 있지만 메뚜기 떼에 의한 식량 부족도 꽤 세계적인 위기인 것 같네요. 그다지 보도가 되지는 않지만 이 메뚜기 떼는 정말로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자력으로는 알프스를 넘지는 못한다고 하지만 사람이나 짐에 붙어서 중국으로 들어온다면 단번에 식량 위기가 될 것이다. 이 뉴스라든가 작년 호주의 화재라든가 세계 정세의 뉴스를 좀 더 TV에서 방송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와 정치 스캔들 밖에는 방송해 주지 않는다. TV는 아무도 안 보는 건가? 농약의 사용으로 더욱 세력이 강해졌네요. 천적이 전부 죽어서 특히 생존 본능이 강하게 되는 타입의 곤충은 세대 교체에 의해서 바로 약에 대한 내성을 획득한다. 생명공학으로 불임의 개체를 만들어서 들판에 풀어놓는 등 종자를 약체화를 목표로 하지 않고 쉽게 약에 의존하는 지금의 방법은 정말로 좋지 않다. 사막 메뚜기의 피해는 심상치가 않다. 식량난을 초래하여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의 꿈은 사라지고 중국이 투자한 것은 회수하지 못하고 많은 채무를 만들어내어 중국 안에서도 큰 피해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코로나 사태에서의 식량난은 세계가 혼돈의 시대로 들어가는 서막일 것이다. 사막에 비가 내리면 그때까지 휴면하고 있던 풀이 일제히 싹이 트고 곤충도 부화한다. 보통은 비가 그 정도로 계속 내리지는 않기 때문에 바로 치유가 되지만 온난화로 비가 단속적으로 계속 내리고 부화한 메뚜기가 계속해서 알을 낳고 또 부화하는 것을 반복한 결과 엄청난 메뚜기 떼가 발생한 것이다. 메뚜기 단독 개체로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렇듯이 엄청난 번식을 하면 날개, 다리가 커지고 몸통은 짧아지게 되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질이 난폭해집니다. 메뚜기는 강을 건너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은 익사해 죽은 메뚜기 위를 지나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으면 큰일이 날 것입니다. 테즈카 오사무의 만화 부처 제1권에서 메뚜기 떼 피해로 인하여
사람들이 기아에 고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과학이 발전하여도, 전염병이나 곤충의 무리 등 인간으로서는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뭔가가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부처의 일권에서는 또 가혹한 신분 차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현대에서도 흑인 차별의 문제나 욕심투성이의 대국이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협박이라고 하는 상황을 보면 인류는 옛날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진보한 것일까 하고 회의적이게 됩니다. 사람을 밀어젖히고 자신만 좋다면 하는 생각이 아닌 자원을 서로 나눠 가지기도 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기도 하는 공존공영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일본 반응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동아프리카 대륙에 이미 2차례에 걸친 메뚜기 떼의 창궐로 인하여 이미 심각한 식량 부족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퍼져나가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동아프리카 대륙에 제3파의 메뚜기 떼의 창궐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는 경우 일각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다고도 합니다만 실제로 어떤 방향으로 확대가 될지 예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편 인도,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새를 불리고 있는 메뚜기떼들도 히말라야 산맥을 넘고 티베트권을 넘어 호시탐탐 중국을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과연 중국으로까지 이동을 하여 피해를 끼칠 것인지 또 한반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동아프리카에서의 메뚜기 대발생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이라고 합니다.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부탁드립니다.